여러분, 고양이 뺨을 때리는 쥐를 본 적 있습니까?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괴물쥐의 정체는 사실 쥐가 아니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포교조차 뒷덜미를 잡게 만든 소름 돋는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나라의 기강이 슬슬 풀리고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던 시절이었지요. 경기도와 충청도를 잇는 어느 길목에 도원역이라 불리는 큰 역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라의 귀한 진상품들이 대궐로 올라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 평온하던 역참에 해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도 임금님께 바칠 진상품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하자 조정에서는 발칵 뒤집혔고 결국 한양 포도청에서 수사 실력이 귀신 같기로 소문난 종옥이라는 포교를 급파했습니다. 종옥은 역참에 도착하자마자 여장을 풀지도 않고 역참 정문이 훤히 내다보이는 허름한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탁한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놓고 느긋하게 목을 축이는 척하며 매의 눈으로 역참 주위를 살폈지요. 그때였습니다. 낡아 빠진 도포를 걸치고 다 떨어진 갓을 쓴 사내 하나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영락없이 밥벌이도 못하는 낙방한 서생이었지요. 그 사내는 돈 한 푼 아쉬운 기색으로 안주도 없이 술 한 사발만 청하더니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계산대 옆에 멀거니 서서 단숨에 술을 들이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옥은 그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묘한 기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은 비루하나 눈빛만큼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기 때문이지요. 종옥은 은근한 호기심이 생겨 그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선배님. 혼자 마시는 술이 무슨 맛이겠소? 이리 와서 나와 한 잔 더 나눕시다. 그 말에 서생은 기다렸다는 듯 사양하는 법도 없이 덥석 종옥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기운을 올렸지요. 탁한 막걸리가 몇 번이나 잔을 채우고 비워졌을까요? 술기운이 적당히 오르자 종옥이 슬며시 미소를 띠며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참으로 담이 크십니다. 처음 보는 사내가 주는 술을 어찌 이리 겁도 없이 드신단 말이오? 혹여 내가 이 술잔에 몹쓸 짓이라도 했을 줄 어찌 알고 말이오? 그러자 서생은 잔을 내려놓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으며 대꾸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내 술잔에 장난을 칠지언정 한양 포도청에서 구름처럼 내려오신 포교나리께서야 그러시겠습니까? 종옥은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단번에 꿰뚫어 본 이 사내가 결코 평범한 서생 나부랭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지요. 종옥은 급히 주위를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 신분을 아신다니 숨기지 않겠소.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먼 곳까지 내려왔는지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구려. 혹 짚히는 것이라도 있소? 그 말을 들은 서생은 잔에 남은 술을 털어넣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끝에 묘한 서늘함이 서려 있었지요. 나리, 이 소란의 정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쥐새끼 한 마리가 부리는 조화지요. 헌데 그 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 몸집이 고양이만큼 큼지막하고 눈치 또한 귀신을 뺨친다지요. 이 고을 포교들이 수차례 쫓았으나 꼬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니 예사 쥐가 아니올시다. 종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 한들 쥐 한 마리가 나라의 진상품을 빼돌린단 말인가. 허튼 소리 마시오. 쥐가 커봤자 쥐새끼지. 어찌 고양이만 하단 말이오. 필시 사람들이 겁에 질려 부풀린 괴담일 뿐이니 나는 믿지 않소. 그때였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던 서생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지더니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거 보시오. 저기 저놈이 나타났소. 종옥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찰나 회색빛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창살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훅 끼치는 비릿한 공기와 함께 놈이 종옥의 허리춤을 날카롭게 툭 치고는 구름처럼 사라졌지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 보았습니다. 정말이지 덩치가 예사쥐가 아니요 고양이만큼이나 큼지막한 짐승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종옥이 허리춤을 더듬어 보니 아뿔싸 목숨보다 소중한 포도청 마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 개 섞어라! 종옥이 서둘러 부랴부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정막 속에는 바람 소리뿐 그 괴이한 쥐의 자치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하여 다시 주막으로 돌아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함께 술을 마시던 그 묘한 느낌의 서색마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종옥은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놈과 그 서생 분명히 한패로구나. 종옥은 주막 주인을 다그쳐 물었습니다. 방금 나와 술을 마시던 그자 대체 누구냐? 주인은 겁에 질려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그분은 성 서쪽 기슭에 사는 흑산이라는 선비인데 글줄이나 읽는 모양이나 신세가 처량한 위인이지요. 종옥은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성 서쪽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으슥한 숲길 끝에 자리 잡은 흑산의 집은 무너져가는 초가삼간으로 비바람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할 만큼 퇴락해 있었지요. 종옥이 거칠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으나 정작 흑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끊어질 듯 이어지는 처절한 기침소리뿐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흑산의 노모가 뼈만 앙상한 몸으로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측은지심이 든 종옥은 곧장 마을 약방으로 달려가 비싼 약재를 지어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약을 다려 정성껏 노모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지요. 약 기운이 돌았는지 노모의 기침이 잦아들 무렵 흑산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앉아 약탕관을 붙이고 있는 종옥을 보고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지요. 나리, 어찌 여기까지... 그때 방 안에서 노모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어서 오너라. 오늘 참으로 귀한 은인을 만났구나. 내 고질병이 도저 숨줄이 끊어질 뻔했는데 이 선비님이 약을 지어다 주어 겨우 살아났다. 어서 인사를 올리거라. 어서. 흑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종옥은 황급히 그의 팔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절은 됐소. 대신 내 마패를 돌려받게 해주시오. 그 마패를 잃어버리면 내 목이 달아날 판이니 말이오. 흑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난처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나리, 그 신묘한 쥐는 워낙 영물이라 거처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놈이 진상품 냄새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것이지요. 마침 이틀 뒤에 대궐로 올릴 진상품 행렬이 이 역참에 머문다니 그때 놈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뒤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놈의 소굴을 찾아내면 마패도 거기 있을 터이지요. 별도리가 없던 종옥은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흑산을 다그친들 마패가 나올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노모를 지극히 모시는 흑산이 그리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옥은 이틀 뒤를 기약하며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이틀 뒤 마침내 대궐로 향하는 진상품 행렬이 도원역에 도착했지요. 종옥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역참 마당의 아름드리 나무 위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교교하여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사위가 정막에 잠기고 멀리서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둥 울려 퍼졌지요. 그 울림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나타났다. 종옥의 눈에 회색빛 그림자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담장을 타넘은 놈은 번개 같은 기세로 진상품이 가득한 창고 문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영락없는 그 신묘한 쥐였습니다. 놈은 날카로운 앞발로 창호지를 순식간에 북 찢어버리더니 그 좁은 틈새로 몸을 쏙 집어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놈은 입에 무언가 번쩍이는 물건을 하나 물고는 다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종옥은 이때다 싶어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을 굶겨 눈에 도끼가 바짝 오른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 있었지요. 종옥이 고양이를 쥐의 앞길에 획 던졌습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돈 고양이는 마침 쥐의 코앞에 착지하더니 털을 곤두세우고 하악 소리를 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쥐놈이 도망가기는커녕 앞발을 꼿꼿이 들고 서더니 고양이의 뺨을 세차게 휘갈기는 것이 아닙니까? 난생 처음 쥐새끼에게 뺨을 얻어맞은 고양이는 비명을 지르며 꼬리가 빠지게 도망쳐버렸습니다. 종옥이 멍하니 그 광경을 보는 사이 쥐놈은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편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불이 나게 나무에서 뛰어내려 뒤를 쫓았으나 놈은 이미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지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은 종옥은 허탈함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명색이 한양 포도청에서 귀신 잡는 포교로 이름을 떨치던 자신인데 고작 쥐새끼 한 마리에게 농락당하고 고양이마저 뺨을 맞고 도망가는 꼴을 보았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내 평생 이런 망신이 또 있을까? 종옥은 터덜터덜 숙소로 돌아와 보찜을 챙겼습니다. 마패는 도둑 맞았고 눈앞에서 진상품이 털리는 것을 보고도 잡지 못했으니 이제 남은 길은 한양으로 올라가 관직을 내놓고 옥에 갇히는 일뿐이라 생각했지요. 분하고 억울해 밤잠을 설치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려던 종옥은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휑하던 창살 끝에 잃어버렸던 포도청 마패가 떡하니 걸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옥은 정신없이 마패를 움켜쥐고 역참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상품 창고 앞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지요. 종옥이 다급하게 역줄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어서 말해보아라. 그러자 진상품을 지키던 차역이 머리를 긁적이며 해괴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날이 참으로 요상한 일입니다. 보관함 상자가 열려 있고 안에 물건들이 밖으로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없어진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장난이라도 친 것처럼 말입니다. 종옥은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흑산, 그자가 나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로구나. 마패를 돌려준 것은 노모에게 약을 지어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요.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며 포교인 나를 조롱한 셈이었습니다. 이쯤했으면 눈치껏 물러가라는 서늘한 경고가 담긴 장난질이었던 것이지요. 종옥은 지체 없이 다시 성서쪽 흑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흑산은 마당에서 태연하게 나무를 깎고 있었지요. 종옥은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패를 돌려주어 고맙소. 내 그 공은 잊지 않겠네. 하지만 흑산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인은 마패가 어찌 되었는지 그 신묘한 쥐가 어디로 다니는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흑산의 뻔뻔하리만치 차분한 태도에
종옥은 참았던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흑산을 다그쳤지요. 이보시오. 내가 나라의 녹을 먹는 포교로서 임금님의 물건이 도둑맞는 것을 보고도 어찌 손을 놓고 있겠소. 내 눈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이는 법. 내 이 일에 자네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소. 그러니 이제 그만 신묘한 쥐인지 뭔지 하는 놈을 내놓으시오. 그래야 나도 한양에 가서 면이 서지 않겠소. 그러자 흑사는 깎던 나무를 내려놓고 종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뼈가 들어 있었지요. 나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인은 그 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나리께서 억지로 소인을 끌고 가 매질을 하여 죄를 만드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원통한 옥살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흑산의 말에는 가시가 돋친 듯 날이 서 있었고 무엇보다 심증은 확실하나 물증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잡아 넣었다가는 도리어 무고한 선비를 핍박했다는 소문만 날 판이었지요. 허탈하게 흑산의 집을 나선 종옥은 터덜터덜 길을 걸으며 어젯밤의 광경을 수백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참으로 해괴하단 말이야. 천하의 쥐새끼가 고양이 무서운 줄 모른다니 대체 그놈은 무슨 배짱으로 고양이의 뺨을 후려쳤단 말인가? 사람이 훈련시킨 것이라면 모를까? 짐승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방도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틀 뒤 종옥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성 동쪽 저작거리를 거닐다 마침 한바탕 판을 벌이고 있는 남사당패의 유랑 자피를 구경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북치고 장구치는 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였습니다. 구경꾼들 틈바구니에 섞여 있던 종옥의 코끝에 문득 아주 묘하고도 낯익은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독하게 비릿하면서도 정수리를 찌르는 듯한 강렬한 노린내. 순간 종옥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냄새다. 그날 밤 내 마패를 채가던 그 신묘한 쥐놈에게서 나던 바로 그 냄새야. 종옥은 홀린 듯 냄새를 따라 구경꾼들을 헤치고 자피패의 막사 뒷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냄새가 가장 진동하는 곳에 이르러 멈춰서니 그곳에는 철창에 갇힌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종옥은 한참 동안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무릎을 탁 치며 자피패의 우두머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내가 하나 묻겠네. 만약 쥐새끼에게 매일같이 이 호랑이 오줌을 발라 기른다면 그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가? 그 말을 들은 우두머리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어찌 그리 귀신같이 하셨습니까? 실은 두어해 전에도 어떤 선비님이 나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죠. 그분이 산에서 잡은 커다란 다람쥐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고리털을 몽땅 밀어버리니 영락없는 쥐 모양이더군요. 그놈에게 매일같이 호랑이 오줌을 바르고 고양이를 때려잡는 훈련을 시키시더이다. 반년이 지나니 그놈이 어찌나 영악해졌는지 고양이만 보면 도망가기는커녕 앞발을 날려 뺨을 후려치는데 아주 고양이가 혼비백산하더군요. 그 선비님은 아주 만족해하며 그놈을 데리고 떠나셨지요. 우두머리의 말을 듣는 순간 종옥은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 신묘한 쥐의 정체는 꼬리털이 깎여 쥐처럼 위장된 다람쥐였고 놈의 배짱은 바로 산중앙 호랑이의 기운을 몸에 발라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고장 백성들이 꼬리털 깎인 다람쥐를 본 적이 없으니 덩치 큰 쥐가 신통방통한 조화를 부린다고 믿게 된 것이지요. 종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람쥐의 천적은 예로부터 사나운 살쾡이라지. 살쾡이에게도 호랑이 오줌을 발라 호랑이 냄새에 익숙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종옥은 지체 없이 시장통을 뒤져 산속에서 막 잡아온 사나운 살쾡이 한 마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호랑이 오줌을 얻어와서는 살쾡이의 온몸에 빈틈없이 발라가며 길들였습니다.
보름 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종옥은 살쾡이를 품에 안고 다시 역참의 그 아름드리 나무 위에 매복했습니다. 이윽고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밤 공기를 가를 때였습니다. 어김없이 창호지 찢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람쥐 놈이 입에 번쩍이는 진상품을 물고 창고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종옥은 숨을 들이켜며 품 안의 살쾡이를 쥐의 길목으로 번개처럼 던졌습니다. 호랑이 오줌 냄새를 뒤집어 쓴 살쾡이는 쥐놈의 위협적인 기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놈이 앞발을 들기도 전에 단숨에 덮쳐 목덜미를 깊숙이 물어뜯었지요. 다람쥐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숨이 끊어지는 그 찰나. 도둑이야! 진상품 도둑을 잡아라! 갑자기 사방에서 징소리와 꽹가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니 수십 명의 역졸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 역참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역참의 책임자인 역승이 칼을 빼들고 나무 위를 가리키며 고함을 쳤지요. 이 도둑놈아! 감히 나라의 진상품을 훔치고 나무 위에 숨어 있었느냐? 이제 도관에 든 쥐다! 어서 내려와 항복해라! 살쾡이는 갑작스러운 불빛과 소란에 놀라 어둠 속으로 튀어 달아나 버렸습니다. 종옥이 급히 살쾡이가 다람쥐를 물어뜯었던 자리로 뛰어내려갔으나 그곳엔 죽은 다람쥐의 사체뿐 방금 놈의 입에 물려있던 진상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차, 내 놈의 수에 완전히 말려들었어.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종옥이 진상품을 훔쳐 숨기다가 들통난 모양새였습니다. 명색이 포교인 자가 도둑으로 몰려 포승줄에 묶일 판이었지요. 종옥은 재빨리 땅바닥에서 돌멩이 2개를 집어들어 역졸들의 안면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역졸 2명이 비틀거리며 대열이 흐트러진 틈을 타 종옥은 지붕을 타고 단숨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함성을 뒤로 한 채 그는 미친 듯이 성서쪽 흑산의 집으로 달렸습니다. 종옥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흑산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에서 달빛을 받으며 태연하게 앉아있는 흑산을 보자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했지요. 종옥은 한달음에 달려들어 흑산의 멱살을 움켜잡고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네 이놈! 어찌 감히 나를 이토록 처참하게 함정에 빠뜨린단 말이냐? 내 내놓을 믿었거늘 어찌 나를 도둑으로 모함하려 하느냐? 하지만 흑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종옥의 매서운 눈길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음성은 호수처럼 잔잔했지요. 나리,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이 고을 백성들의 삶이 너무도 고달프고 참담합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대궐로 향한 진상품들은 넘쳐납니다. 저는 그저 그 물건들을 빼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나리의 재주가 너무 뛰어나 제 일을 방해하니 잠시 쉬게 해드린 것뿐이지요. 종옥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진상품들을 정말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단 말이냐? 흑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옥은 길게 탄식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내 너의 지략이 나보다 한 수 위임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포교로서 도둑을 잡으려다 도리어 도둑으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나라를 등진 떠돌이 신세가 되겠지. 허나 아깝구나.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신묘한 쥐는 내 살쾡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으니. 그러자 흑산이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그놈은 저와 마음이 통하는 영물인데 어찌 그리 쉽게 살쾡이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오늘 죽은 놈은 나리를 유인하기 위해 잠시 길들인 어린 다람쥐였을 뿐입니다. 진짜 신묘한 쥐는 지금쯤 탐관오리의 곡간을 털러가고 있을 터이지요. 종옥은 그 대담하고도 치밀한 수에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법을 집행하는 포교의 신분이었으나 백성을 아끼는 이 괴짜 선비의 깊은 속내와 신통방통한 재주에 진심으로 경외심을 느낀 것이지요. 종옥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흑산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목례를 올렸습니다. 지략도 기계도
내가 졌소이다. 부디 그 신묘한 쥐와 함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오. 종욱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아 밤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내의 기묘한 작별을 지켜보고 있었지요.